암천기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하늘. 나 유성문. 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온통 어두웠으니 일인지문 밀문의 문이 열렸으니 밀종천하 관선징앗 신비문주의 거보는 천하 안녕의 보보였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천기로 프롤로그. 곤륜문하 유성문은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전쟁만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가 복귀한 세상은 어둡기만 하였고 도대체 의인은 어디 있더란 말인가? 아, 의인은 간데 없고 악인만 청하 권력을 누리는 어두운 대지 위 유성문은 홀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제6장 친군도의부 1화. 성문은 우연히 천하가를 지나다가 두이가 일했던 반송객점 출입문 계단에서 성문은 처음으로 이 두이를 보았는데, 두이는 당시 손님에게 누명을 쓰고 주인과 손님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고 일방적으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 곧 관부를 끌려갈 판에 성문이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성문은 두이가 몰매를 맡고 있을 때 구해주었다. 두이가 손님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거짓말하는 손님의 돈을 물어주었고, 또한 성문은 주인에게 두이를 그냥 내버려두는 조건으로 두둑하게 한몫 챙겼는데 성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두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 이때 두이는 성문에게 큰 고마움을 느껴 성문을 따라 나섰고, 성문이 장안에 정착할 수 있는 정보와 사실적인 도움을 수시로 주었으며 며칠 길라잡이가 되어 성문에게 은혜를 갚는 중에 성문은 두이의 인성을 보고 자신의 사람으로 삼아 곁에 두게 되었다. 물론 이때 소희라는 아이도 성문이 거두었는데 소희는 당시 질 나쁜 자들에게 붙들려 앵벌이를 하고 있었다. 또한 소희를 관리하는 자에게 소희를 데려오면서 많은 재물을 주었다. 소희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동생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어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으로 동네 어른들에게 괴롭힘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소희의 아버지는 죽었고 어미는 오랜 지병으로 늘 처소에 누워있는 신세였다. 3명의 동생을 소희가 건사하고 있었고 실제로 소희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알게 된 성문이 소희도 자신의 사람으로 거두어 이곳 장안 태평가에서 경천에인 찻방을 열었을 때 두 아이를 대표 점원으로 두게 되었다. 이제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이 되었고 때는 여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며칠째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매우 어두웠다. 검은 구름은 빽빽하게 밀려와 있었고 다만 비는 오지 않았다. 비록 오후였지만 세상은 정말 어두웠다. 장안뿐 아니라 명나라 건국 후 지방의 호족은 득세하여 각 지방 관료들은 명조정에서 임명은 하였지만 지방 호족 가문이 더 권력이 득세했고 지방에는 이러한 호족과 결탁하여 백성의 고려를 뽑았으며 탐관오리는 지방마다 넘쳐나고 있고 세상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멈췄지만 물론 서북방과 운남 일대에 남많은 국지전이 있었다. 인심은 흉흉했으며 기근과 가뭄으로 연약한 양민들은 죽어나가기가 길가의 돌처럼 발에 치였다. 또한 대도시는 그나마 나았지만 지방은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기괴한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발생했으며 각 도시로 이동하는 이동로에는 산적과 도적이 넘쳐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방 두매산골에는 듣도 보도 못한 흑점이라는 객점에서 여행객을 잡아서 죽인 후 사람 고기로 만두를 빚는 일도 있었다. 한마디로 유성문이 살아가는 지금의 중원은 끝도 모를 짙은 어두움, 바로 암천이었다. 아무튼 성문은 회랑 탁자에서 5일장이 열린 거리를 보았는데 비록 어려운 시기에도 이곳 장안 태평가의 5일장은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지나는 사람들과 가판에서 소리를 치며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이 상인과 흥정하는 사람들을 잠시 보았고
일상을 보는 성문이 얼굴에 미소가 깃들었다. 헉! 성문의 미소를 보라. 그의 미소는 전설의 미남 송옥과 반한의 얼굴인들 감히 그의 미소에 비교나 될 수 있으랴. 이 태평가를 지나는 여인 중에 아주 우연히 이러한 성문의 미소를 보았던 여러 명의 여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넋을 잃고 성문을 한동안 서서 바라보고 있었으니 이를 성문은 알고 있더란 말인가. 다만 성문은 고개를 내려 자신이 들고 있는 붉은색 서신에 눈을 돌렸고 그는 이미 읽었던 서신을 다시 읽어 내려간다. 문 동생은 보아라. 천하는 도탄에 빠져 있고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할 영웅은 간데 없으니 이 우형의 근심은 황상폐하와 날로 극심하구나. 진정 세상을 구할 영웅은 없는가. 문 자네가 금능을 떠난 지 이미 3년이 되어가는데 자네가 임시 금부도사가 되었을 때 금능은 범죄가 끊어졌으며 질서가 잡혁이 되었지. 자네 덕에 금능에는 범죄의 씨가 말랐네. 하지만 금능을 제외하고 중원의 5대 도시들은 여전히 호족의 포악과 탐과 놀이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자네는 이제 더는 고사하지 마시게. 그리고 황상께서 부탁하시는 공무를 수행하게. 이미 지난 서신에 말했듯이 우리 진위군은 조직을 새로 개편하게 되었네. 나는 물론 그동안의 공으로 제독으로 제수받았고 내치하게 되었네. 자네는 임시로 부제독이 되어 외치를 하는 것으로 황상께서 친히 이 금패와 함께 서신을 보내도록 하셨네. 나는 아마도 자네가 서신을 받게 되면 이후에 석 달 후나 장안에 도착할 것이네. 그러니 딱 3년만 도와주게. 그렇게 되면 이제는 자네의 원대로 중원 어디에 있더라도 자네를 부르지 않겠네. 딱 3년이네. 그리고 황상폐하의 친위군 정식 명칭은 먼저 보내준 서신에도 밝혔듯이 친군도의부일세. 자네는 부제독이면서 수석 금부도사일세. 물론 자네가 거절의 뜻을 보내왔지만 이제는 황명으로 제수되었으니 더는 고사 말게. 만약 자네가 이를 고사하면 황제 폐하의 100만 대군이 자네를 좇을 것이며 또한 중원의 구파일방의 정파 무리가 자네를 좇을 것이네. 물론 혈마의 수제자 혈마군 유성문을 쫓는 것이지. 그러니 알아서 하게. 그럼 석 달 후에나 보세. 그간 강령하게. 그대의 우형 조강. 성문은 서신을 보며 인상을 썼다. 후후후. 이 형이 단 2달간 같이 대도 연경에서 전투를 경험했다고 아주 완벽히 뼈까지 바수어 먹으려 하는군. 성문은 눈에서 깊은 혈광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는 산매진화를 일으켜 붉은색 서신을 태웠으며 그는 자신의 탁자에 올려져 있는 둥그런 황금색 황금패로 손을 가져갔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